AI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를 단순히 수익화 실패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돈을 내 서비스로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 차이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창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인 생돈을 꺼내 월 구독료를 내는 사람과 이미 편성된 회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차이, 감이 좀 오시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열리는 전혀 다른 지갑입니다. 내 카드와 회사 법인카드가 다른 것처럼요. 코드 짜고 버그 잡고 기능 개선은 열심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속도만큼 방향이 중요한 AI 시장에서 나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어렵다고 느껴졌던 수익화 설계는 질문만 정확히 해도 절반 이상이 정리됩니다. 돈을 낼 사람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그 돈이 이미 존재하는 예산인지 새로 설득해야 하는 예산인지, 이 두 축만 명확히 해도 수익화 전장은 4가지 유형으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개인이 전에는 쓰지 않았던 비용을 새로 지출하도록 설득하는 모델입니다. 챗GPT 이전에는 AI 구독료라는 게 우리 생활에 아예 없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은 기술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비싼 건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그냥 매겨진 가격대로 씁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 창업가가 이 영역에서 경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은 자본도 기술도 마케팅도 완전히 다른 스케일입니다. 그래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췄다고 자부하는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수익화의 데스밸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이 원래 쓰고 있던 비용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유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사용자의 지갑을 처음으로 열어야 하는 설득의 허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어딘가에 지출하고 있던 돈이니까요. 그냥 지불처만 바뀌는 겁니다. 돈을 더 쓰세요가 아니라 이미 쓰던 돈을 아껴드립니다는 완전히 다른 난이도의 설득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지출은 손실로 느끼지만 기존 지출이 줄어드는 건 이득으로 느낍니다. 스픽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 영어 학원비를 내던 사용자에게 그 비용의 10분의 1로 더 많이 말하게 해줬습니다. 사용자를 교육할 시간도 예산도 없는 창업가라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고객이 이미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혁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서비스보다 더 싸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1인 창업가라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없던 비용을 지출하게 설득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가져다 줄 모델, 이런 수식어에 취해 있는 창업가라면 무작정 도전하기 전에 꼭 다시 시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어려운 이유는 의외로 서비스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입니다. 데모 보여주면 실무자 반응은 좋습니다. 서비스 도입하면 효율성 올라갈 거라는 거 잘 아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실무자가 재무팀 예산 승인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 예산은 작년에 이미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은 거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술력 있는 팀일수록 우리 기술 보면 새 예산 짜서라도 사겠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제 라인에서 에너지만 소모하다가 다음 투자 전에 현금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기업이 원래 편성한 예산을 우리 서비스로 끌어오는 모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주겠다 같은 감성적인 제안이 아니라 어차피 매달 나가는 그 돈 저희한테 내고 90%를 남기세요. 이런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모델이 기업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큰 금액을 결제하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이 안 쓰면 업무가 마비되는 고정비, 인건비, 외주비, 대행사 수수료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외주비 1,000만 원을 AI 시스템으로 10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보고서. 반려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재무팀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제품이 내부 결제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또 여기는 한번 진입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서비스가 업무의 일부가 되는 순간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 전략도 계정당 얼마를 책정하는 사스 문법을 버리고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요구하는 전략이 잘 통합니다. 1억짜리 외주를 2천만 원으로 줄여줬다면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찾아내고 우리가 더 싸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네 번째 시장이 가장 강한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기로 진입이 가능한 팀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어떤 돈을 타겟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가 유저에게 있으면 좋은 사치품인지 아니면 기업에게 없으면 안 되는 생존 비용인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불할 돈이 원래 어디에 쓰이려던 돈인지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우리 AI는 성능이 좋다는 애매한 홍보 문구보다 우리는 고객의 이 지출 항목을 대체한다는 설계 한 줄이 성공 여부에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